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뭐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뭐 경력이 한 뭐 5년 있다 치고, 만약 신입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신입은 회사 생활을 아예 안 해봤기 때문에 면접 그 질문 자체가 좀 다른 경우가 많고, 지금 뭐 중견기업으로 봤을 때 뭐 중견기업 한 300인 이상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상장돼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라고 치면은, 일단은 그 업무가 뭔지를 봐야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영업 관리라든지 뭐 생산 관리라든지 뭐 인사 총무라든지 뭐 품질이라든지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질문을 딱딱 던져요. 그러니까 뭐 실무진 면접이다 이러면,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장 업무를 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월 매출이나 뭐 주간 매출 관리, 거래처, 뭐 송장, 뭐 기타 등등 업무 어느 정도까지 해봤는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 그럼 내 이력서에 있는 회사에서 어떤 업무 했는지를 뭐 서로 체킹을 하는 거죠. 소개팅 나갔을 때 이 사람 어디 살고 어떤 일을 하고 뭐 소개를 하듯이, 그런 그 상견례 비슷하게 이제 쭉 물어봐요. 아, 그 회사는 어떻냐, 우리 회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됐냐 해서, 주로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는 뭐 과장이나 부장이나 뭐 이런 뭐 팀장급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진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저기로 따지면 뭐 대기업 따면 부문장 아니면 뭐 팀장 중에서도 이사급, 이제 주로 그냥 인성 위주로, 그 다음에 뭐 출퇴근 거리라든지 뭐 연봉이 뭐 예를 들어서 4,500이었는데 뭐 조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누라 4,800 정도 올린다 그러면 괜찮겠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어차피 실무진 면접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는 거고요. 임원 면접은 보통은 이제 핫불인데 뭐 보통 한두 명 봐서 그 중에 뭐 되는 사람은 되는 거고, 뭐 아니면 사장 면접이나 뭐 오너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 한 두 번, 많이 보면 두 번, 적게 보면 한 번, 뭐 오너 면접까지 하면 세 번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 하여튼 뭐 절차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질문 같은 경우는 뭐 실무진 면접은 거의 대부분이 실무 뭐 할 수 있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품질이다 그러면 어디 어디 실험 어디 것까지 해봤냐, 뭐 ISO 어디까지 준비해봤냐. 실제로 이제 입사하게 되면은 그 업무가 주 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력 5년 뭐 대리급이다 이러면은 바로 대리로, 바로 대리나 뭐 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회사에서도 땡큐고 본인도 한 단계 진급이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름대로 그 회사에 있는 어떤 파트, 팀별로, 담당별로 나름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요즘은 뭐 인사적인 카페라든지 무슨 생산관리 카페라든지 그 카페에 보면 이제 그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제 게임으로 따지면 뭐 탱커, 뭐 힐러, 딜러 이런 식으로 파트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 파트에 맞춰서 사람을 뽑고 그 파트에 맞춰서 일을 시키는 거죠. 아, 이거 봤는데 두 명 인원이 두 명 거분인데 한 명밖에 없다. 그럼 내가 업무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팀장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팀원을 또 꾸려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회사별로 좀 성향이 많이 틀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그 코로나 사태 때문인지 매출이 감당이 안 되는 팀들은 이제 인원을 감축 그렇게 늘리는 분위기는 아니고, 좀 신사업 쪽 같은 경우는 인원을 늘려서 좀 안정화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산업별로 또 틀려요. 뭐 철강 쪽이나 뭐 자동차, 뭐 자동차 부품 쪽, 뭐 바이오 제약 뭐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뭐랬죠? 제약 쪽 품질에 있었다. 그러면은 제약 쪽 품질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뭐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경력 관리인데, 경력 관리를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뭐 대기업인데 대기업 어떤 파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품질 쪽, 제약 품질 쪽이었는데 대기업 쪽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사실 좋은데, 회사가 작아지거나 이제 4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이제 내가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퇴사를 한다 이런다면, 최대한 너무 작은 회사로 가면은 진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부터 열까지 1부터 10까지 다 해야 돼요. 뭐 아시잖아요. 중견기업도 이 뭐 영업, 해외 영업팀, 국내 영업팀 합쳐서 영업팀으로 된다든지, 뭐 품질팀, 뭐 품질관리, 품질경영 뭐 합쳐서 그냥 품질팀. 그래가지고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거죠. 돈은 줄어드는데 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오래 있다가 퇴사를 해서 가는 게 좋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부장급까지는 하는 게 낫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공장장도 뭐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 하여튼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무진 면접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된다 하면은 거의 한 70% 이상 합격됐다고 봐야죠. 그 임원 면접에서는 사실은 뭐 한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죠. 거의 100% 합격인데, 뭐 한두 명이었 따르면 한 명이 좀 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내 업무가 아닌데 일을 해야 되는 경우, 뭐 내가 야근을 해야 되는데 어, 집에 일이 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 전공 분야 질문 같은 것도 뭐 있을 수 있고요. 전공 쪽은 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거 어디까지, 뭐 시약 어딘 거 써봤냐, 뭐 실험 어디까지 해봤냐, 뭐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뭐 송장 만들고 포딩 어디까지 뭐 이렇게 딱딱딱딱. 전공 분야는 사실 거기에 일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정답이 있는 정답을 얘기해야 되지. 정답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업무가 아닌데 일을 해야 되는 경우는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내 일도 하고 이쪽도 같이 하겠다. 야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일이 있다, 집에 전화하고 야근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다시 뭐 회사로 리턴 해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해진 답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상사가 부당한 짓을 했다, 일단 해보고, 해서도 문제가 안 풀리거나 잘 안 되면 그때 보고한다. 사실 뭐 면접도 중요하고 연봉도 중요하고 뭐 출퇴근 거리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냐.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시작하는 회사들하고 또 분위기가 틀려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또 50년 60년 되면 탄탄한데 사람들이 또 고인물이 많아. 그리고 또 뭐 가족회사들도 많고. 뭐 어디 가든 뭐 최소 뭐 최저시급 해도 한 뭐 3천, 뭐 3,500원 받을 거 아니에요. 뭐 과장급이나 부장급이면 더 받겠지. 돈은 똑같은데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10년, 최소 5년에서 10년은 일을 할 건데, 어떻게 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스타일로 뭐 아니면 내 전공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인사총무 같은 경우는 뭐 한 회사에서 인사총무 전체 총괄로 해도 경영지원 팀장 할 수도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HRM, HRD 이래가지고 뭐 인사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사 기획 쪽이나 무슨 평가 관리라든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막 파생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파생되다가 한 번에 올라가는데, 뭐 경영지원 팀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회계 쪽에서도 올라가는 경우도 본 것 같고. 회사는 뭐 많이 다니면은 많이 다닐수록 아는 건 많겠지만은 조직에서 일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조직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나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등산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선수도 등산을 해야 되고 저도 만약에 등산 마라톤 똑같잖아요. 운동선수도 마라톤 해야 되고 저도 마라톤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맷집이 좋은 사람도 힘들게 돼 있어요. 조직생활 자체가 무조건 힘들게 돼 있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뭐 부동산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은 집도 하나 사가서 이제 거기서 출퇴근하고 자녀를 키우고 어떤 경력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죠.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민은 많은데 사실 또 답은 없어요. 일단 하다 보면서 또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아 나는 이쪽 신사업 쪽은 너무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쪽에 또 포텐이 터지고 또 구찌가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답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저도 뭐 면접도 준비해보고 뭐 면접도 많이 봐보고 뭐 합격도 많이 하고 떨어지기도 많이 했는데 뭐 들러리 같은 경우도 있어요. 들러리로 또 인원을 채워야 되니까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내정자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확실히 회사를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는데 조직에 또 융화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어, 화합과 융화도 돼야 되면서 또 일은 잘해야 되고 그러면 팀장 겸직 저희 업무 담당 그 팀장도 하면서 자기 담당 업무가 있는 거죠. 실무자형 그러니까 뭐 실무자형 팀장도 있는 거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화합도 융화도 잘해야 되고 요즘은 팀장 겸직까지. 근데 사실 뭐 급여는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더 웃긴 거야. 중간중간에 퇴사해서 다른 회사 가서 사람들 얘기하면 좋다 좋다 이러는데 막상 또 그 조직 가봐 또 힘들어. 어디 가나 똑같아. 제조업이라는 거는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매출을 끊고 그 한 다섯 여섯 개 팀이 한 300명 정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어떤 완성품을 만들어내는데 그쪽 회사는 편하고 우리는 뭐 힘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 가나 다 힘든 거지. 그냥 뭐 넋두리였는데 하여튼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준비는 뭐 예상 질문 한 뭐 30개 정도 그리고 뭐 전공 쪽은 그냥 뭐 기사 공부하는 뭐 시험 문제 같은 거도 준비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확실하게 거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될 회사를 넣고 되면은 뭐 출퇴근까지 감안해 봐야 되는 거죠. 안 될 건데 그냥 면접만 연습 삼아 본다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하여튼 이상입니다.